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실제로 종아리 파열을 얼마 전에 당했어요. 제가 물리치료사인데 종아리 파열까지 당해서 굉장히 면목 없고 송구스럽지만 종아리 파열을 당하고 어떻게 하면 이 종아리 파열을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. 일단 종아리 파열이 되고 48시간 이내와 48시간 이후 구별해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. 그러니까 48시간이라는 기준은 결국에는 부종이 생기고 이제 48시간 이후에는 부종이 좀 빠지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우선 저희는 48시간이라고 잡았으니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제일 처음으로 부상 당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막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어떻게 턴을 딱 했는데 뒤에서 내 종아리를 뭐 몽둥이 같은 걸로 세게 빵 때리는 느낌 나거든요. 누가 내 종아리를 테니스 공으로 날 맞췄나?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빵 맞고 제가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. 그로부터 한 3초 후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, 근육이 파열됐구나. 이게 종아리 파열인데, 여러분 종아리 근육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근육이 있어요. 가자미근과 비복근이라는 두 가지 근육이 있는데, 종아리 파열은 보통 비복근이 이렇게 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비복근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알이 막 베긴다고 하는 것도 비복근이에요. 그래서 비복근의 안쪽, 이쪽 부분이죠. 이쪽 부분이 터지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. 안쪽이 손상됐을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은, 손상이 되자마자 우리 몸은 손상된 부분을 치료하려고 림프액이나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그 부상된 부위로 쫙 몰리게 되거든요. 왜냐면 피가 들어와야 결국엔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. 되게 쫙 몰리게 되면 사실은 처음에 좀 오버 액션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. 우리 몸은 부종이라고 그러죠. 종아리나 이런 게 붓는 현상이 나타나요.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일단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쉬는 거랑 그 다음에 아이스, 그 다음에 컴프레션, 압박을 줘야 되고, 피가 많이 안 통하게 하려면 사실 여러분들 심장에서 펌프가 빵빵 피는 거잖아요. 펌프보다 이게 만약에 위에 있으면은 중력 때문에 여기로 피가 올리는 게 좀 힘들겠죠. 그래서 결국의 핵심은 약간 이제 다리를 내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리는, 내 심장 여기 있죠? 그래서 이걸 제일 처음 해야 되는데, 사실은 손상 당하자마자 거기서 쉴 수는 있겠죠, 그렇죠?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. 근데 일반적으로 다리를 들어 올릴 수는 없고 두 가지 방법 있죠. 이게 압박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아이스. 그거를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, 압박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제품이긴 한데 요거는 그냥 종아리 그냥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, 이거는 저희 회사 제품이 아니더라도 긴 양말이나 스타킹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우선 일단 이런 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 아이스에다가 이거 비닐팩에다 이렇게 담으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. 일단 신발을 벗고 요거를 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자,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. 여기다 집어넣고 이러고 있으면 끝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고 있으면은 압박이랑 아이스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. 이러고 뭐 이제 일하셔도 되고,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으신 거를 하셔도 돼요.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. 48시간까지는 이 아이스팩을 갖다 주는 거.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, 절대로 스트레칭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게 보통 여기가 딱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끊어지면 조금 더 늘려가지고 이걸 안 끊어지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절대로 48시간까지는 스트레칭을 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자세는 뭐냐면, 이 비복근이 가장 짧아져 있는 상태, 이 자세가 오히려 제일 좋아요. 종아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쉴 수 있게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, 결국에 근육이 파열됐다는 거는 근육이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이게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. 근데 얘를 또 계속 늘리려고 하면 더 상처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얘를 가능한 한 이렇게 맞춰줘야지, 맞춰진 상태에서 근육의 끈들이 이렇게 붙기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48시간 전까지는 절대로 스트레칭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꿀팁 중에 또 하나인데, 뭐냐면은 걷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. 걸을 때는 어떻게 걷냐면은, 처음에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스트레칭이 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걸을 때 일단 얘만 앞으로 나가는 거야. 다친 부분만.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가고, 다친 부분만 나가고, 이렇게 가고, 이런 식으로 걸으셔야 돼요. 걸을 때도 약간 이렇게 전략적으로 뒤꿈치 종아리 부분을 늘리지 않는다는 느낌으로, 절대로 늘리면 안 됩니다. 종아리 부분을 이렇게.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괜찮았다 싶으면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걸을 수가 있죠.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. 이제 48시간 이상이 지났다? 그러면 약간 여기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. 안 다친 발이.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,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픈 거를 막 참으면서 걷지 말아야 돼요. 절대로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진짜 애 낳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10이라고 하면은, 아픈 거를 어느 정도까지만 참아야 되냐면 3, 4 정도까지는 괜찮은데, 그 이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참으시면 안 됩니다. 고통이 났다는 거는 근육이 더 아프다는 얘기예요. 더 이상 몸에서 이거 절대 하지 마, 이런 의미거든요. 그래서 지금 48시간 전까지 여러분들의 그 전략적인 어떻게 하면 종아리 파열을 잘 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, 48시간 전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, 이건 제가 테이핑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. 테이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, 이 테이핑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? 요거
저희 구독자님은 하나씩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건강을 위한 투자를 한다면은 굉장히 싸면서 좋은 투자니까. 여기가 이제 비복근이면은 여기 안쪽 비복근을 얘기하는 거예요. 여기 안쪽. 근데 안쪽이 땅 터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쪽으로 부어 올라요. 이렇게. 부어 오르는 거를 방지함과 동시에 이 근육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, 그리고 붓기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테이핑 방법이 좋은데 굉장히 간단합니다.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있는 내측 비복근이 중력에 의해 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지겠죠. 이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 잡고 정강이뼈 바로 뒤에서 시작해 가지고 얘를 당겨줘요. 이거는 사실은 압박이랑 고정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당겨서 종아리 뒤쪽에서 끝날 수 있게끔 떼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. 이렇게 보였죠? 한 3개 정도, 한 아디다스 3선으로 끄십니다.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되면은 제 종아리에 아디다스가 생겼습니다. 아디다스에서 뭐 받은 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핑 해주면은 요거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비복근에 효과적이고,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혈액순환을 방해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거의 다 날 때까지 해주셔도 돼요. 그리고 이제 이거 플러스 뭐 종아리를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,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것들 뭐 굳이 저희 제품을 사고 싶으시다면은 저희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종아리 슬리브가 있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제 마사지인데요. 사실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하셔도 돼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극심한 고통을 10이라고 하면은 3을 넘지 않는 정도까지만 마사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근육이 이런 결대로 만들어졌거든요. 종아리 근육이. 그래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살살 눌러주시면 됩니다. 아픈 부위를 살살. 이렇게 제가 손으로 눌러도 되고, 여러분들 혹시 집에 마사지건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. 마사지건으로 이렇게 주주주 해서 해주셔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거든요. 누를 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 근육이 짧아진 상태에서 눌러주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다. 또 중요한 거는 48시간이나 지났어요.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. 근데 비복근을 쓰지 않고 안에 있는 가자미근을 단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거는 굉장히 간단해요. 비복근을 운동 안 하게 하려면 무릎을 구부리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다친 부위를 살짝 요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 그 안쪽에 있는 근육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면서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. 만약에 여기다 저항을 여러분이 더 주고 싶다, 그러면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체중을 여기 눌러주면 되겠죠? 눌러줄 때도 허리가 항상 핀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, 이 부분은 제가 테니스 라켓 들고 와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라켓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복근은 무릎이 구부려졌을 때는 조금 이제 길이의 여유가 있어요.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린다거나 발바닥을 누르는 힘이 발생이 되면은 비복근이 점점 길이가 짧아지면서 관절이 2개에서 이렇게 딱 늘어나 버리니까 팡 이렇게 터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비복근 부상이 테니스 렉이라고도 불려요. 그만큼 테니스 칠 때 자주 걸린다라는 뜻이기도 한데, 중요한 거는 뭐냐, 내가 갑자기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할 때나 뭐 이럴 때는 항상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하게 되면은 이 비복근이 조금 더 이제 그 길이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비복근이 쓰여지기 때문에 테니스 렉이라는 부상을 확률이 줄어들겠죠. 다시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, 특히나 종아리, 비복근에 대한 손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자세를 항상 낮추세요. 뭐 어떤 운동을 할 때도, 뭐 샷을 할 때도 약간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샷을 하시고, 갑자기 테니스가 치고 싶어지네요. 건강하고 행복한 테니스 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운동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이게 제가 테니스 렉이기도 하지만 다른 뭐 농구, 뭐 축구 뭐 이런 데서도 많이 걸리는 부상이기도 하니까 항상 좀 조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